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코스닥이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고점 3.8%에서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상당 부분 훼손하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참 좋을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요. 또 오늘은 또 정반대로 또 시장이 좀 다소 격하게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2% 상승한 거에 거의 대부분을 조금 반납을 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장도 녹록지 않은 흐름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심해서 보려고 하는 스탠스를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가 끝났고, 그리고 어제는 FOMC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죠. FOMC 일정에서 파월의 연설, 지난 연설 전에 나왔던 닉 티마리오스 기자의 기사 내용과 빗대어 본다면은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었고,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연준의 스탠스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변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PPI 지표라든지 CPI 지표를 보면서 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흔히 말하는 설레발 기대감 등이 오히려 시장의 도구로 작용을 하고 그들에게 상처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거를 우리는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과 그 다음에 닉 티마리우스 기자의 암시 등을 봤을 때는 사실은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편안하게 하락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 떨어지고 시장이 침체되고 시장이 안 좋다면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연속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 혹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위에서 무턱대고 사면서 깨지면서 내려오느냐 차이는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어찌 되었던 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지난 이후의 시장과 국내에는 아직 해결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금투세 유예는 2년 유예가 되는 걸로 기사가 나오는데,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냐 그 이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좀 뚜렷하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2년 유예를 해 주고 나서 대주주 요건을 올려줘야 뭔가 실효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10억이라는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연말마다 진행되었던 이러한 큰 손들의 매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증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 한국만의 이 수급적 이벤트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된다면 연말에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연초에 그 떨어졌던 폭을 올리는 연초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한번 세워보고 최대한 템포를 늦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를 제외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쏠리고 이슈가 터졌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중심주, 이슈 특징주, 그 다음에 최근 불어오는 단기 테마에 좀 집중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좀 대응을 하면서 이 이후를 좀 준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금 좀 불어올 수 있는 게 원전 이슈도 오늘 추가가 된 게 있는데요. 제가 카페에다가 내년 상반기 일정에 CES와 원전에 대한 이슈를 좀 올려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신한울 3호, 4호기
대한 조기 집행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비록 뭐 갭을 뜨고 다 밀려버렸지만 그 이후에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케이다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 발언은 사실 예상된 내용이 나왔을 뿐 단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높은 탓이다. 변한 건 없고 경기 침체는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인정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5G, 중국 코로나 관련, 그 다음 변압기 등 인프라, 또 매각 이슈에 오늘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시장 뭐 간단하게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는데 뭐 지수 하락 폭에 비하면은 사실은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수 하락은 양시장 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 코스닥 150이 1.75%가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던 양 시장의 모습이었고 중소형 섹터 단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밀리게 느꼈을 수도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는요 11시 이후에 중국의 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소비 침체라든지 경제 침체의 이 시그널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밀렸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을 한 부분이 오늘 증시에 작용을 해서 좀 더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잠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죠. 국내 장보다는 좀 많이 빠졌네요. 국내 장 중에서는 플러스도 잠시 보였던 나스닥이 1%대 하락은 아마도 테슬라 머스크 CEO의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아마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과 그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 이슈가 겹쳐 다가왔고 이번 한 주는 여기에 더해 미국의 각종 지표들과 FOMC 일정 그리고 파월 연설까지 그리고 나머지 내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증시 환경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PPI 발표에 이어 CPI 발표 또한 선명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도 내심 이번 FOMC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 않고 긴축은 지속될 것이고 높은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도 듭니다. 저는 FOMC 결과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에 더불어 파월의 발언 금리 인하 기대도 하지 마라.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2% 목표 금리를 고수한다. 명확하게 발언을 하였는데 문제는 점도표상 7명의 연준 위원들이 5% 이상 또 5.7%도 2명이나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만장일치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점도표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일단 스탠스 유지라는데 실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부분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빠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스탠스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 여기에 만장일치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전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뇌피셜은 지금 당장 꿈꾸기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네요.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개파락 출발 이후 전일 비교적 강한 수급이 유입된 탓에 반등도 일부 나왔지만 선물 시장의 흐름이 영 아니다 보니 현물 시장이 버티질 못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 실물 경제 지표의 발표와 함께 중국 증시가 흘러내리자 국내 증시 또한 동박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대경제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므로 우리 경제는 중국의 사이클을 같이
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시황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전달 드리는데, 이제 물가 끝났고 금리 끝났고 그리고 금투세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죠. 유예로 가닥을 잡았는데 10억 한도 유지면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만기 잘 넘겨야 되는데 등등 이러한 부분은 일단 넘긴 다음 시장이 박스권 형성하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거래 대금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장중 이슈가 터지는 종목에 집중하며 단기 트레이딩 영역의 제한적인 매매 및 테마 위주의 공략과 지수 낙폭이 클 때를 대비한 2차전지 수급주 및 실적주 분류를 좀 꼼꼼히 타이트하게 해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도 이쪽 섹터를 너무나 공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KM제약이 비록 상한가에 좀 들어갔지만은 예전에 뽀로로 마스크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도저히 저는 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관련해서 어제 이 100만 개를 일본 정부에 정부가 구매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시간에 200만 개로 상향이 좀 되었었죠. 그런 부분이 오늘 뭐 수급과 함께 좀 동반해서 시장 대비 거래 대금도 4천억 가까이 터져서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장 초반에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아마 기존에 강했던 G2파워라든지 뭐 다른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오늘 좋지 못한 결과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토크만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장중에 매매 영상보다도 시황 영상을 오늘 하나 더 올렸는데 시장 상황이 개판이라 시장 조심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업로드가 좀 늦게 됐더라고요. 11시에 제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관련해서는 핑거스토리가 오늘도 시장을 하드캐리하면서 좀 올려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핑거스토리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나머지 웹툰 쪽에 시세를 더 줄지 안 줄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마젠 관련해서는 내일장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5G도 지난주에 2차 전지가 박살나면서 5G가 올랐다라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산업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지는 확답은 어려우나 강해지고 있다. 네옴시티든 재건이든 이 5G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쪽도 인프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미국의 중국의 제재라는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한 번 더 기폭제가 됐던 부분이라 이쪽 섹터도 또 조정시 좋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주은행 두나무 지분 참여 가능성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시에 상이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가 정상이 아닌 이상 25,000원에 이 제주은행 지분을 살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저는 시간 외에 좀 올라가는 거 부분도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긴축 우려의 SCI 평가 정보 바닥에서 꿈틀대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STX 중공업 매각 이슈가 계속 있었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인수에 참여했다. 즉 세 개의 회사가 HSD 엔진과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해외기업 하나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먹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상한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전멸입니다. 단 하나도 올라간 게 없었고, 특히 카카오 계열은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금산분리법 위반 뭐 이슈가 붙으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큰 폭의 급락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이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차트의 흐름 자체도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나온 하락이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금리 긴축 속도 조절이 과거에는 이 성장주에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절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지금의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테마로 움직여야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를. 자, 코스닥 지수를 좀 놓고 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추세, 여기도 이 박스권에서 추세가 있죠. 변곡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쐐기형 패턴에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변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터져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반대로 아래로 터져지면 또 잠시 충격을 주고 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안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휩소가 나오고 빠져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변곡을 맞고 빠져버리는, 나오다가 변곡을 맞고 빠져버리는, 과거에는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이번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런 패턴들, 지금 이 패턴의 변곡이 좀 다가오고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 과거와 다른 거는 다행스럽게 이 내려오는 이 60일선 이평선의 각도가 조금은 완만해져 갈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다 정도 보여지는데요. 언제든지 지수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수를 열어놓고 보면 2005년도부터 박스권, 그러니까 대폭등장이 나온 이후에 통상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이 좁은 박스권에서 잘 가는 것처럼 하다 툭, 잘 가는 것처럼 하다 툭, 툭,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생각은 하고 열어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런 박스를 쉽게 깨지는 않았죠. 이때도 거의 1년 이상 장기 박스권을 유지했다라면은 지금도 이러한 이 하단 밴드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면 1년 이상 장기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네, 하락 추세 유지입니다. 하락 추세 유지고요. 제가 볼 때는 더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을 설정은 해놓고 좀 볼 텐데, 의미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볼 텐데, 뭐 이런 자리에서 잡을지, 뭐 엔벨로프 구간에서 잡을지 보는데요. 엔벨로프 구간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급락이 떨어졌을 때 보통 잡혀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일단은 장기평선 120선에 위치를 하는데 이걸 잠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뭐 이런 구간이 떨어진다면은 한 번 정도 체크는 해놓고 봐볼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삼성 SDI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좀 낮고, 오늘 어제 좀 반등하던 에코프로도 다시 다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다중바닥을 찍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이제부터는 좀 2차전지 다시 체크를 해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형주 안에서는 좀 양호한 것 같고, 오늘 좀 특히 많이 빠진 게 카카오그룹 주들이 대거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하기보다는 저 밑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저희도 네이버를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날 다 팔고 그 이후로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면 그때 한번 다시 봐보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에서 코멘트를 할 만한 종목이 전혀 없어서 오늘은 대형주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일동제약, 코로나 제약 관련해서 일동제약이 오늘 수급을 상당히 좀 세게
주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강한 종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쳤고 이번에도 엄청난 거래 대금을 좀 터치고 올라오는데요.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뭐 허가를 승인을 해서 국내에서 뭐 판매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제외하면은 이걸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보기는 하겠지만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뭐 그냥 째려만 보고 있다가 장 막판에 돌파로 좀 들어가서 이 고점까지 올라갈 거를 좀 예상하고 좀 봤는데 좀 그게 아니어가지고 한 짧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 급락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만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먹고 좀 마무리를 했는데 좀 다소 아무래도 코로나 섹터다 보니까 약간의 또 거부감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동제약 있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이 중국 관련된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오늘 다소 좀 밀렸죠. 오늘 중국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 공작 회의를 정상대로 하겠다라는 이슈가 장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종목군들 그런 부분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밀리게 한 요인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또 갑자기 뭐 KM제약이라든지 뜬금없이 상한가에 갔는데 사실은 시가총액도 고작 오늘 상한가에 가서 500억이지만 기존에 400억대 종목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후발 종목군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재기 열풍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윙이푸드라는 종목을 전통적으로 중국의 식품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 더해서 오늘 짧게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들어가서 분할 매도가 좀 돼서 이렇게 두 번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똑같이 이것도 중국의 뭐 복숭아 통조림의 품절 사태 뭐 등등 사재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랐는데 사실 너무나 볼 게 없어 가지고 좀 매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시장에 볼만한 종목이 사실 일동제약하고 원전에서는 에너토크 정도 하나 이것도 시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시가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시가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을 종목으로 보여지고 내일은 에너토크를 보긴 하겠지만은 이번에 이 거래 대금이 터져 올라왔어도 약간 매물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연초에 또 이슈가 오면 이런 식의 반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G2파워라든지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로 연 이틀 강하게 반등이 두 차례나 나왔었죠. 그 이후에 시가 갭을 들었기 때문에 얘는 추가 상승이 오늘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BHI도 마찬가지고요. 연 이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미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추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본다면은 에너토크는 최근에 상한가를 강하게 간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있다가 오늘 이슈를 탔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할 때 기준점을 잡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이 참 요즘 종목군들을 뭐 전달 드리고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게 장중에 개별 이슈 그 다음에 뜬금없는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5G 관련된 종목군들 바닥에서 에이스테크가 최근 최초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HFR부터 시작을 해서 HFR, 서진, 이노와이어리스 정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과거 테마 대장주로 움직였던 에이스테크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를 시켜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이후에 아마 다시 밀렸다가 이런 흐름을 좀 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에스테크도 그리고 HFR도 조금 밀리는 모습 나왔을 때 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오늘 좀 특징주 하나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광섬유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광섬유 관련 종목인데, 3년의 적자를 이겨내고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도 있지만은 잘 올라오고 있다 정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관심 종목으로 넣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X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STX는 오늘 매매는 좀 두 종목을 했었는데, STX는 오전에 좀 돌파 매매로 매매를 좀 했었고, 종가에 좀 STX랑 얘는 마킹 안 찍히네. STX랑 STX 중공업을 동시호가 전에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좀 매수를 두 개 다, 얘도 안 찍히네요. 종목을 사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STX는 그냥 시간 외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STX는 일단은 들고 좀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돌발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오면서 사실 뜬금없이 올라오는 섹터, 당일 시황 섹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시황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볼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다소 좀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내일 금요일 시장이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CS 관련 종목군들 몇 차례 좀 몇 개 보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스코넥이라는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VR, XR 관련된 국내 1위 업체로 일단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넘기기 전에 뭐 매수를 하고 나중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뉴프렉스 등은 시장 대비해서 매우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나무가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선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맥스트 뭐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한 흐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SBB테크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은 좋은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21선을 돌파하고 눌림에서 좀 지켜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종목도 일단 감속기 안에서 최근 신규 상장했고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삼성이 있지만 SBB테크 정도 하나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SPG를 리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들어가는 게 감속기가 가전 쪽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전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실적이 좀 꺾인다면 증가되는 실적이 만약에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SPG도 보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다시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도 참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해자가 있고 좋은 회사들 잘 내려오는 거 철저하게 기다리다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매매하기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레몬레이는 오늘 전략 매도를 좀 다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9,000원까지 좀 올랐는데 목표가가 29,000원이어서 29,000원 넘는 거 보고는 이제는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승을 하고 양봉 마감을 해주고 기대감을 살렸더라면 내일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도 네,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는 이제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럼 추가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되돌아 올 수도 있겠죠. 과거 A 스토리를 보면 우영우 우영우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 시세가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우영우 방영하는 스타트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드라마로 올랐던 레몬레인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 스타트 지점까지, 드라마가 처음 나왔던 스타트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뭔가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가겠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놔야 될 때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길이 다 빙판으로 얼어 있을 텐데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